예, 영상 한번 찍어보겠는데요. 이번 주제는 첫사랑과 결혼에 실패하는 거. 그게 꼭 불행일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 좀 해보자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 대학 때 벌써 한 30여 년 전인데 그때 제가 꽂힌 여학생이 있었어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고대 그 캠퍼스에서 우연히 지나가다 봤는데 노란색 그때 브라우스 입었고 청치마 입었고 굉장히 키가 컸어요. 슬림하고. 그리고 얼굴이 제가 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좀 날카롭고 얼음 공주 같고 좀 그랬어요. 단발머리였고. 그래서 제가 쫓아다녔어요. 쫓아다녔는데 당시에는 제가 뭐 큰 수술하기 전이라 얼굴 기형이 더 심했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쫓아다녔죠. 근데 뭐 대놓고 오지 마라 뭐 이렇게까지는 얘기 안 하는데 주위에 그때도 이제 어느 정도 남자들이 있는 것 같았어요. 외모가 괜찮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지금도 기억나는데 어느 여름에 장마가 거의 끝나갈 때쯤 비를 흠뻑 맞고 제가 그 학생이 그때 지금도 그 여학생이 지금도 기억나는데 어떤 독서실을 다녔어요. 왜냐하면은 전공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전공을 바꿔서 다른 이제 다시 학력고사를 보려고 이제 재순과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반수를 하는 거죠. 요즘으로 치자면. 이미 좋은 대학을 다니고 있었지만. 근데 제가 이제 독서실로 찾아갔어요. 비를 흠뻑 맞고. 그래서 찻집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대놓고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자기는 경제력이 빵빵한 남자가 좋대요. 근데 저는 그때 가난한 학생이었고 뭐 독립도 못하고 그럼 제가 무슨 경제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마음을 접었어요. 마음을 접고 그 뒤로는 연락도 안 하고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한 1, 2년 뒤에 졸업을 앞두고 큰 사고를 당해서 제 인생이 곤두박질 치면서 그 여학생에 대해서도 잊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10여 년을 날렸고 그러다가 10여 년 지나서 이제 어찌어찌해서 노무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 15년이 지난 거예요. 15년이 지났는데 그 여학생 생각이 계속 나요. 제가 원래 뭐 하나에 꽂히면 계속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어찌어찌 또 인터넷을 뒤져보고 어찌어찌 알아보니까 그 여학생이랑 연락이 닿았어요. 그래서 장문의 이메일을 보내서 한번 만나고 싶다 그랬더니 그때 나란 사람이 자기를 찾아왔는데도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제 생각에는 워낙 주위에 남자들이 많아서 아마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한번 만나자. 그래서 이제 약속 장소를 정하고 만났어요. 만났는데 여전히 외모는 괜찮아요. 여전히 슬림하고 뭐 나이에 비해서는 이미 그 여학생도 이제 중년이 됐지만 근데 이제 뭐 어떻게 살았나 보니까는 전과를 이제 다른 대학 좋은 과로 또 바꾸고 뭐 고시한다고 계속 하다가 안 된 거예요. 보니까 그 여학생은 10여 년 넘게 고시하다가 그러다 이제 그 나이 들었지만 고시 그만두고 직장을 구하는 중이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풍족해요. 집에서 좀 많이 밀어주나 봐요. 별다른 경제 활동을 안 해도. 근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저에 대해서 묻지를 않아요. 저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묻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 얘기만 해요. 근데 원래부터 워낙 외모가 출중하고 뭐 남자들한테 인기가 좋아서 그런지 원래부터 이기적이고 좀 독선적이고 톡톡 쏘는 스타일이라서 또 저는 그게 좋아서 제가 만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냥 눈 감아줬어요. 눈 감아줬는데 너무 정도가 심해서 결국은 그때도 한 번 만나고 그렇게 두 번째 만났을 때도 한 번 만나고 그리고 나서 뭐 이런저런 통화는 좀 하다가 또 흐지부지 됐어요. 근데 또 세월이 흘렀어요. 또 세월이 한 15년이 또 흘러간 거예요. 근데 제가 꿈에 그 여학생이 또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는지도 궁금하고 저는 계속 혼자고 해서 혹시 그 여학생이 여전히 혼자면 이제라도 어떻게 해보자. 이제라도 늦었지만 뭐 결혼이라도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연락을 했어요. 이제 연락처는 힘들게 좀 알아냈지만. 그래서 이제 또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제 할머니가 가까워졌죠. 하지만 여전히 슬림하고 제 눈엔 괜찮아 보였어요. 머리는 좀 약간 희끗희끗했지만. 근데 여전히 저에 대해서 묻지를 않고 자기 얘기만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에 대해서도 제 스스로 좀 얘기를 했는데 안 들으려고 그래요.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러니까는 그 여자는 자기 얘기를 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그렇게 두 번째, 나이 30년이 흘러서도 만난 건 저에 대한 어떤 호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 되니까 주위에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자기 얘기를 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했고 그 나이대도록 그 여자는 혼자였어요. 결혼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도 없고 남편도 없고 여전히 혼자 살면서 또 뭔가를 시험을 준비하겠대요. 이제 할머니가 다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제가 살짝 그 여학생에 대해서 가졌던 환상 같은 게 깨지면서 실상을 보게 되더라고요. 아, 이 여자가 진짜 내가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의 여자였나? 나에 대해서 사랑을 줄 수 있는 기본적인 배려심이 있는 여잔가? 그런 의구심이 그때서야 들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여전히 저한테는 톡톡 쏘고, 그리고 그렇게 한번 만나고 나서도 계속 문자를 주고, 문자를 하고 했는데, 10번 하면 한 번 정도 답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어장관리 비슷한 거, 요즘 단어로 치자면 어장관리, 주위에 있는 남자들 관리하는 건데, 젊어서는 남자가 많았으니까 여러 명을 관리했겠지만, 이제 할머니가 다 되니까 저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도 저를 또 이제 관리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은 줄 생각 없고 자기 옆에 머물면서 자기를 계속 좋아해주고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스탠스만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문제는 자기가 뜻대로 왜 시험이 안 됐잖아요. 고시하고 그런 게 안 되고 나이 먹도록 자기 혼자 하고. 그러니까 본인도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자괴감이 있겠죠. 애도 없고 이제. 할머니 다 됐으면 이제 애를 낳을 수 없고. 근데 그 스트레스, 그 분노, 거기에 대한 우라를 저한테 좀 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젊어서는 워낙 자존감이 낮아서 누가 나한테 그렇게 본인의 스트레스를 풀어도 저는 다 받아줬어요. 왜냐면 저는 그래야 되는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워낙 부모한테 맞고 자라다 보니까 누가 나한테 심한 짓을 해도 나는 그냥 다 받아줘야 되나 보다 이렇게 저는 알고 살았어요, 그냥. 근데 언제부터인가 나이가 드니까 저도 생각이 좀 바뀐 거예요. 나도 기본적인 존중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왜 저 여자는 나한테 자기의 인생이 꼬인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계속 푸나? 내가 거기에 원인 제공을 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근데 지금 얘기하는 그 여자가 계속 자기 인생이 꼬인 스트레스를 저한테 푸니까 나도 존중받을 사람인데 왜 그래? 그러면서 저도 이제 살짝 기분이 나빠지면서 그 여자에 대해서 옛날과는 다른 감정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연락도 안 해요. 연락도 안 하는데 저는 여러 번 말했지만 그 구순 9개월, 유전 가능한 구순 9개월 때문에 결혼을 못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외모가 이제 이런데 또 일부 사람들 외모가 번듯한데도 나이 먹고 결혼 못하는 사람들 보면 마음에 큰 하자가 있어서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지금 얘기한 그 여자는 그 출중한 외모를 가지고도 그동안 결혼을 못하고 지금도 할머니로 혼자 사는 건 본인만 생각하는 그런 마음. 본인밖에 사랑하지 않고 주변엔 사랑을 안 주는 그런 스탠스 때문에 그런 거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요. 그래서 이건 이 여자를 뭐 욕하자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영상을 찍은 건 첫사랑에 대한 환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죠. 저는 그 여자가 거의 첫사랑이었어요. 대학 캠퍼스에서 그 화창한 봄날에 그 이쁜 얼굴을 봤던 게 지금도 생생해요. 그때 제가 뿅 갔던 게. 근데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저한테는 행운이었는지도 몰라요. 아무리 그런 여자랑 결혼을 하거나 잘 되면 뭐예요? 그 여자는 여전히 본인만 생각하고 저한테는 사랑을 안 줄 텐데. 나한테 사랑을 안 주는 사람이랑 수십 년 산다는 건 얼마나 괴로워요? 제가 마지막 그 여자와의 만남에서 잠깐 몇 시간 같이 차를 먹고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했는데 저에 대한 조금의 배려나 호의도 없다는 거를 그때는 제가 느꼈어요. 그 전에는 제가 못 느꼈고 워낙 그 여자한테 제가 빠졌었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 만남에서 그걸 느끼니까 그냥 싫어지더라고요. 싫어지더라고요. 그 여자가 아무리 이뻐도. 근데 그렇게 싫어지는 사람이랑 제가 만약 결혼하고 나서 그 싫어진다는 걸 느꼈으면 어쩔 뻔했어요. 이혼해도 저는 이혼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은 첫사랑에 대한 환상 너무 가지지 마시라는 거. 그리고 첫사랑 실패했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라는 거. 첫사랑의 장점은 신선함이랑 조건을 안 본다는 점이죠. 신선해요, 첫사랑이. 아무래도 처음으로 어른이 되고 느끼는 사랑이니까. 우리가 왜 영화관 처음 가면은 엄청나게 감동적이죠. 근데 여러 번 가게 되면 그냥 나중엔 그냥 그렇고 그렇죠. 자꾸 맨날 봤으니까.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처럼 감미로운 것도 없죠. 나중에 근데 세월 가면 다 조건 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첫사랑 하면서 첫사랑을 굉장히 이제 좋게만 보고 평가 절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단점도 분명히 있어요. 뭐냐면요, 예컨대 처음에 영화관에서 본 영화가 굉장히 그게 신선하고 첫 영화관 경험이라서 무조건 좋게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 영화가 별 볼 일 없는 영화일 수도 있잖아요. 삼류 영화인데 처음으로 영화관에서 봤기 때문에 내 인상에는 깊게 남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 그게 참 감미로울 수도 있지만 그냥 뭣도 모르고 누군가한테 빠진다는 거, 그만큼 위험한 것도 없어요. 우리가 마트에 가서 뭐 물건 살 때 입구에 있는 물건 하나 바로 눈에 보이는 거 보이자마자 그거부터 사나요? 아니죠. 보통 두루 돌아보고 고르죠. 두루 사람들을 돌아보고 만나고 이성교제를 하다 보면 사람 보는 눈이 생겨요. 제가 아까 얘기한 그 여자를 30여 년에 걸쳐서 만나고 나서야 저는 그 여자의 단점이 제 눈에 보였잖아요. 처음엔 안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참 어리석은 사람인데, 여러분은 저같이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첫사랑의 장점에 너무 빠지지 말고, 그 장점이 바로 첫사랑의 단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한테 꽂혀서 오히려 인생 망치는 것보다는 첫사랑을 실패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첫사랑과의 인연은 일단 좋은 인상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연은 이어가세요. 인연은. 그러면서 다른 사람도 만나보세요. 두루. 그러면서 남자 혹은 여자에 대해서 여러분의 시야가 넓어지고 좀 더 좋은 사람을 고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갖추게 된 다음에, 그리고도 첫사랑이 여전히 눈에 아른거리고 그래도 첫사랑이 나는 만족스럽다, 그 새롭게 생긴 조건에도 첫사랑이 부합된다, 그러면 첫사랑을 고르세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좋은 첫사랑을 고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냥 그런 두루 경험하지 않고 그냥 누군가에게 꽂혀서 바로 그 사람한테 대시해서 결혼하고 이러는 거는 조금 리스크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지금 혼자지만 아까 얘기한 그 여자랑 이어지지 않은 게, 다시 말하지만 저는 요즘 가장 저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 인생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영상이 뭐 또 첫사랑 너무 비판했다고 뭐라고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그 사랑을 찾는 젊은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